마카파 TV, let's get it. 마카파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지만 우리 개인 택시 업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세 가지로 좀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재 문제,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이제 개인 택시 그 대중교통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택시에 대한 대중교통 이 부분들인데 이 세 가지의 요구 조건 중에 가장 쉬운 부분들은 저는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한 번씩 좀 짚어볼 부분들이고 오늘은 이제 부재에 대한 부분들만 좀 먼저 집중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주제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 성남도 좀 부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조합 내부에서도 부재를 풀어야 된다, 풀지 말아야 되는데에 대한 이해 충돌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아 거기도 있나요? 네, 있어요. 아 거기도 있으시구나. 아니 뭐 그거야 뭐 저희 채널만 봐도 네. 네. 어디 전국 어디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네, 전국에 어디.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토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재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이슈가 터져도 뭐 심지어는 남북 통일에 대한 이슈가 터져도 뭐 통일이 돼야 된다, 통일을 하면 안 된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당연하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부재를 좀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 선배님들이 부재를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런데 한 40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한 1, 2년 정도 또는 2, 3년 정도로 풀어보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부재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시고 또 저희 마카파 TV나 택시 TV를 보시는 분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선배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40년 동안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시험 기간이 됐던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단기간 내에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논의의 테이블을 깔아놓은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부재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논의가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재에 대한 부분들 본인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모두 발언 한 2, 3분 정도만 하셔요. 일단 저는 부재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 저는 일단은 뭐 돈을 더 벌려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 각 지역마다 아마 그 시급도 안 나올 정도로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뭐 데이터를 뽑아봐도 뭐 평일에는 뭐 110만 건 터지는 카카오콜이 있는 반면에 뭐 일요일은 막 90만 건밖에 안 나오는 90만도 뭐 간단하게 나오는 20만 건 차이라는 얘기는 그쵸. 벌써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로그인 수는 똑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쉬는 날 그 자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는 부재를 푼다면은 저는 일요일 날 무조건 고정으로 쉼으로 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부재가 풀린다 그러면 일요일 날은 고정으로 쉴 것 같아요. 네, 진짜 빨간 그럴 것 날은 같아요. 되도록이면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 엔간하면 그냥 토요일도 쉴 것 같아요. 예, 뭐 누구는 뭐 또 일요일 월요일 뭐 일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예, 분들도 그쵸. 계시겠죠. 예. 일요일 월요일 뭐 월요일 날 뭐 나는 월요일 장사가 안 돼. 이런 분들 또 월요일 날 쉬겠죠. 예,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연장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그래 뭐 월요일 목요일 뭐 일요일 뭐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뭐 휴가 갈 때 특히나 휴가 갈 때 저는 부담이 엄청스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뭐 다 경제적으로 갖춰준 상태고.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 왔고, 야, 너 좀 저기 어디 통영이나 좀 한 4박 5일 가볼래? 그러면은 우리는 난 안 돼. 이틀 3일을 까먹어야 되는 거니까. 난 안 돼. 왜 안 돼? 나 월세 못 내. 이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4박 5일이 정해졌으면은 좀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연장으로 일하고 그날 놀러 가고 그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일할 수 있는 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매일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자꾸 반론들을 하시는데 부재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권리지 일할 365일 일만 하다 죽겠다는 의지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이해 충돌 일어났을 때 그럼 왜 반대하시냐? 부재 해제에 대한 왜 반대를 하냐?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제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마누라가 싫어한다. 아니요, 뭐 그거는 뭐 아유 그거는 그냥 이혼하시고 이러는데 야 언제 쉬어야 되냐?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언제 쉬어야 되냐? 언제 쉬어야 되냐? 쉬고 싶을 때 쉬시면 되지. 제가 그러거든요. 부재 해제가 되면 제가 스케줄 짜드릴게요. 내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요. 뭐 부재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뭐 생각들이 다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개인 택시들에 대한 그 논의들 부분들이고 우리 부재에 대한 부분들은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의 편에서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때가 됐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정부 입장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택시업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4번도 넣고 싶어요. 뭐? 시대라는 걸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시대. 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적 흐름에 대한 부분들. 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오늘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시민은 가조가 와서 태우는 거, 나조가 와서 태우는 거, 다조가 와서 태우는 거 또는 라조가 와서 태우는 거, 구조가 와서 태우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우리가 내가 택시를 불렀는데 아우 나는 다조가 와서 없어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침 9시 태우는데 8시 반에 콜을 불렀는데 기왕이면 구조가 와서 좀 태웠으면 좋겠다. 네. 있겠어요? 성남은 무슨 조죠? 가나다 하조 있습니다. 가나다 하조. 하불. 네, 뭐 하는 뭐 뭐 하나님. 하나님. 네. 네. 불교는 불교. 불교. 네. 그러면 아유 멤버십까지 황현신님 환영합니다. 멤버십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조가 태우든 불조가 태우든 가조가 태우든 라조가 태우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택시 하시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와서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또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중에 나오는 게 그래야 수요가 넘쳤을 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게 좋죠. 네. 다양한 공급자들이 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재를 푸는 부분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환영해야 될 부분들이 시민단체들 좀 도와주셔요. 저희들. 네. 시민단체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민단체들이 가조가 와서 태운다고 더 친절하고 나조가 태우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은 공급이 많은 상태가 이루어져야 공급자들이 시민들에게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민단체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부재에 대한 부분들은 해제되는 게 시민의 편리성에 도움을 준다. 이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에 대한 부분들이 편리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못하고 있느냐. 저는 국토부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서울시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국토부에 대한 입장은 부재 푸는 거에 대한 찬성 입장이 강합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네, 네.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절대 반대 없고요. 찬성. 기왕이면 찬성. 근데 지자체 눈치를 좀 보고 노조 눈치를 좀 보고 그쵸.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지 전체적인 맥락은 찬성. 그다음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찬성입니다. 네. 수원 같은 경우에 12시에 교대 0시. 0시. 네. 0시 교대. 0시. 밤 12시에 교대인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12시에 손님이 없지만 보통 수원역에 마차 도착하는 시간이 12시 전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손님이 승경기 수원역에 가장 몰리는 시간이 12시. 또 인계동에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어쨌든 집에 가야 됐다고 서둘러서 이제 코로나 없던 시절에 네. 인계동에서 제일 많이 터지는 시간이 12시. 네, 맞아요. 인계는 진짜 많이 터져요. 네, 어쩔 거냐고. 근데 그렇게 거기 진짜 수원시는
0시가 교대면은 네. 제가 볼 땐 2개 조가 거의 쉬는 거거든요. 0시에 맞춰서 원래 나와야 되는 조도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원래 나와야 하는 조가 쉬어버리고 예, 뭐 그 다음 조도 쉬어버리는 거고. 그래 일찍 안 나오니까. 예. 누가 밤 11시 반에 일어나서 그럼. 일 나오겠어요. 예, 쉬는 날 그냥 술 먹고 하면은 또 그냥 자고 이러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봐서 정부의 입장도 껄끄러운데 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입장, 지자체의 입장도 분명히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푸는 걸 찬성을 하는데 이놈의 법인 노조 때문에 지금 막혀 있어요. 예, 저도 항상 그러더라고요. 네.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법인이랑 이따 도장 찍어와라. 네, 법인 도장 찍어와라. 그렇죠. 법인 도장 좀 훔쳐와야겠어. 네, 훔쳐와야 되겠어. 법인 도장 파는데 아시는 분들 택시 TV로 제보 바랍니다. 저희가 그 도장을 파오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그냥 확 찍어버리게.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그다음에 시대적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다 뚫을 거예요. 네. 시대적 흐름으로 본다면 시대적 흐름에 보면 주 5일제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52시간 네. 이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주 5일제에 대한 부분들 택시 하시는 분들도 주 5일제를 할 권리가 있는데 우린 주 5일제가 어렵지. 네. 왜? 지정된 일자에 쉬는 제도라기 그렇죠. 얘기 때문에 네. 주 5일제가 일요일 토요일을 아예 그냥 근무하라 그러면 차라리 모르겠어. 그것도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는 토요일 날 근무했다가 네. 쉬었다가 어떤 주는 일요일 날 쉬었다가 이런 근무 조건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월급이 한 우리가 수입이 한 6, 700만 원 정도 되면 네. 뭐 그래도 뭐 솔직한 얘기로 6, 700만 원 버는데 연봉이 거의 한 7, 8천 1억 되는데 그러면 좀 참아야지. 요 꼴랑 연봉 한 3, 4천 되는데 이거 억울하잖아. 네. 그것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요. 네. 부재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가장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네. 법인에 대한 부분들, 자, 부재에 대한 규제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그 다음에 부재를 반대하는 법인 노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약 40년 이상 부재가 준주를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재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한 배경은 석유파동입니다. 네.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석유를 좀 덜 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개인택시 부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런 네.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생각? 그렇게 만약에 진짜 석유 파동 문제라면 네. 좀 기술적으로 그럼 주에 60시간만 미터기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으면 네. 좋겠어요. 진짜 그때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치? 근데 지금은 또 IT 시대가 변했으니까. 네, 변했어. 네. 시대 흐름이 시대가 완전 변했어요. 변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라서 안 하는 거랑은 틀리죠. 틀리죠.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기왕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48시간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48시간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48시간 할 수 있고 20일이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미터기 960시간 작동시켜라. 그래서 네. 지 마음대로 돌아가게끔 해라. 음. 이것도 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차라리 저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재 푸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부재를 풀어야 됐다고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왜? 48시간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이틀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럼 보통 20일 일하잖아. 네. 이러면 96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거야. 네. 미터기가 960시간 한 달에 960시간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손님이 많은 시간에 나와서 일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안 되는 날은 일 안 해버리고. 일 안 되는 날은 일 안 하고 장사 잘 되는 날은 조금 더 하고 그래서 한 달에 960시간의 TO를 주라는 거야. 저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도 내 아이디어 아니에요. 제가 배달 일을 할 때 네. 배달의 민족이 저렇게 해요. 아. 너네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래요. 뭐 저희는 카카오 티블루가 있고 일반 중계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에 네. 중계가 있고 배민 라이더스라고 그 민트색 오토바이 있죠. 아. 민트색 오토바이는 시간을 많이 줘요. 그리고 중계는 너네는 딱 20시간만 해. 그렇게 묶어놔 버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콜 화면 아예 자체가 그 시간이 돌아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 안 되는 시간에 밥 먹고 유동적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굳이 필요 없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저 48시간부터 시작해갖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했을 때 분명히 필요하지 않은 날짜, 네. 별로 일 안 해도 되는 날짜가 분명히 있고 네.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저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N미터기에 나는 출근, 퇴근 요 시간 N미터기가 된다면 N미터기라는 이야기는 특정 회사의 무슨 어쨌든 앱이 아니라 택시를 IT화 시켜서 네. N미터기화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미터기가 지금 그 디지털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말고 달아줘요 하나. 달아줘. 왜? 안 달아줘도 돼요. 왜? 휴대폰을 연동시키면 돼요. 휴대폰에 연동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앱을 하나 막 개발을 해요. 서울시가 됐든 각 국토부에서. 네. 일단 로카 모빌리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캐시비, 캐시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미터기에다는 블루투스 하나만 달면 되고 앱이야 우리가 설치하면 되고. 그렇죠. 그 앱에 대한 그 승인은 그 벤사에서 해주면 되고. 네. 되게 뭐 이런 간단한 여러 가지에 거거든요. 대한 다양성에 대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논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냐에 대한 부분을 예산 한 수백억 드려요. 그럼 되잖아. 수백억도 안 들어갈 것 아니야, 같아요. 수백억은 들어가야 돼. 들어갈 것 그럼 그래. 그래서 아니 야 앱 만들면 뭐 할 거야? 앱 AS 센터도 좀 만들고 그래야지. 네, 그렇죠. 그렇잖아. 그럼 앱 고장나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 빨리 24시간 앱 응급센터도 좀 만들어주고 네. 그러려면 수백억 좀 있어야 돼. 네. 야, 예산은 많을수록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든 아니면 그게 힘들고 당장 그러면 부재 일단 풀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들이 생기면 960시간씩 해서 앱 돈을 좀 들여서 그렇게 하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셔도 충분할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현실적으로 이건 이제 미래적인 얘기고 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나눠보면 지금 자 아까 제가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라고 그랬죠? 법인택시 노조입니다. 이거는 하기정 TV도 공감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상님 개인 택시 조합에서 부재 해제 적극적으로 앞장 안 섭니다. 그냥 저는 포기했어요. 그냥 택시 TV 유튜버들끼리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조합에서 나서든지 말든지 저희는 줄기차게 요구할 부분들이에요. 뭐 언제는 뭐 조합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실로 좀 돌아와서 좋아. 서울시 듣고 있나? 서울시 공무원님들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서울시도 알고 있고 팀원이도 알고 있고 서로 간에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저한테는 데이터로 안 왔을 뿐이지 분명히 서울시에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인택시 사장님들이나 또는 법인택시 계시는 분들 종사자들한테 듣는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지금 법인택시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병욱님 구독 감사합니다. 병욱님 감사합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1차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이거 불법입니다. 1차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만 여기서 제외시키겠어요.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을 포함시켜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택시 물류가나 서울시 관계자분들 또는 지방의 택시 관계자분들 디지털 미터기로 승차, 하차, 택시 이용량, 그다음에 택시 이용량에 대한 부분들 다 데이터들 가지고 계시죠. 제가 듣기로는 법인 회사에서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야간반을 택시 기사들이 선호했습니다. 왜? 야간반이 돈벌이가 좀 나았거든. 그런데 돈벌이가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야간을 주로 태우는 차량들이 많았고 또 차량 중에 주간반은 빵꾸가 나도 야간반에는 거의 TO가 차는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코로나 사태로 2년간이 벌어지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게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야간반 안 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간만 타겠다는 거예요. 주간만 타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비율이 올라갔어요.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10시면 땡 쳐버리면 12시부터는 갈 데 없어져 버리고 4시에 교대인데 12시부터 4시간 동안을 뭘로 때울 거냐고. 태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택시는 12시간 교대입니다. 터지는 시간은 10시예요. 10시에서 12시에 대한 구간이 문제잖아. 네. 이때 아무리 손님 많으면 뭐해. 니들 골라 태우지 말래며. 그죠? 서울시 입장이 그렇잖아요. 골라 태우지 말아라. 지자체 입장이 그렇잖아요. 골라 태우지 말아라. 그러면 이 당시 골라 태우지도 말고 그러면 교대 시간을 놓고 보면 4시에서 4시 또는 5시에서 5시. 이 패턴이 제일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럼 나머지 10시간은 못 버티니까 기사들이 주간으로 가는 거예요. 왜 4시부터 4시까지는 주간 4시, 새벽 4시부터는 한두 시간만 견디면 어쨌든 손님들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되니까 피크타임도 한번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되니까 이걸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드디어 문제점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지금 골라 잡지 말아라 문제점이 되는 지자체에서 제일 문제되는 시간은 10시부터 2시, 12시, 밤 12시예요. 네. 근데 야간반이 네. 사라지고 있어. 이거 뭘로 때울 거예요? 이거 뭘로 메꿔놓을 거야? 이거 메꿔놓으려면 법인 택시의 기사들이 야간반을 배척하고 있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나올 거예요. 서울시 법인 택시 가동률, 야간 가동률 10시부터 12시까지의 서울시는 이걸 밝히시면 돼요. 데이터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거 공개하느냐? 법인 택시 2018년도 법인 택시 기준은 2018년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가동률. 이게 나와요. 이게 뽑으려면 얘들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네. 2021년도 10시부터 1시 가동률. 이거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떨어졌을 겁니다. 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시간은 몇 시야?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 시간은 몇 시야? 10시부터 12시야. 그러면 부재를 풀지 않고서는 이 시간을 공급을 늘려줄 방법이 없어요. 개인 택시들 10시부터 12시까지만 부대 풀라고 누가 나오겠어? 2시간 일하려고 나오라고? 자다 말고 나오라고? 밥 먹다 말고 나오라고? 밥 먹다고 잘 준비하지 말고 나오라고? 불가능하죠. 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 법인 노조 설득시키셔요. 야, 이거 어떡할 거야? 10시부터 12시까지 가동률이 안 나오는데 시민들 불편한데 법인 택시 가동률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떨어지면 시민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편리성에 대한 부분들 누가 책임질 거야? 법인 니들 그럼 야간 타라고 노조. 야간 타시라 그래요. 야간 타는 거 주간에 계시는 분들 야간 타는 거 우리 말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주간에 대한 부분들 야간으로 돌리라는 얘기 안 해요. 그거 야간 타시라고요. 야간 타셔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택시 회사를 놓고 보면 100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티블루를 주로 요즘 얘기입니다. 네. 티블루를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항상 150에서 200명 정도는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야 교대를 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원칙적으로 잘 운영돼. 네, 왜냐하면 티블루니까. 여기가 50명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100명? 100에서 100명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100명이 거의 주간만 탄다는 거야. 이 데이터는 제가 다 법인택시 회사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독수리오영제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저한테 정보가 오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생활이야.
이게 실생활이라고요. 법인택시 사장님들 지금 가스값을 못 줘요. 가스값이 5개월씩 밀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농담 아니에요. 다음 달에 더 밀릴 것 같은데. 네. 이거 5개월씩 밀려 있다는 거야. 2, 3개월씩 밀려 있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수 땡겨 쓴다는 거야. 와. 일수 땡겨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10월 2일, 3일, 4일이 연휴였죠. 4일은 대체 공휴일이었죠. 대체 공휴일이라 결제가 대체 공휴일이라 은행들이 쉬었죠.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 10월 16, 17, 90, 11. 9, 10, 10일 대체 공휴일이었죠. 이 법인 택시 사장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 11일 날 이 월급 날이야. 10일 날이. 급여 날이라고. 급여 주는 날이라고. 그런 회사들이 걸려 있었어. 근데 11일 날 10월 돈은 12일 날 들어오잖아. 팀원이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이 걸리면 12일 날 들어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 법인 택시 사장들한테 팀원이가 따로 별도로 특별하게 주지 않아. 걔네들도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정산을 해요. 근데 월급날은 10일이고 돈 들어오는 날은 12일이니까 이틀을 못 땡긴다. 이틀을 그래서 팀원이한테 야 이건 좀 돈 좀 빨리 좀 줘. 우리 월급날 줘야 돼. 이랬다는 거야. 이런 정도로 법인 택시가 지금 급박해요. 이런 정도야. 이게 내가 볼 때 저 급박이 다음 달에 터질 것 같아 내가 봐도. 다음 달에 가스값 100원, 가스값 100원, 무조건 100원 이상 갈 것 같아요. 무조건 100원 이상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법인 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법인 택시가 지금 녹록한 상황들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제 번외편이고, 그래서 서울시는 각 지자체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법인 택시 야간 가동률이 2년 전보다 현저히 떨어졌어요. 현저히 떨어졌어. 지금 승차난이 벌어지는 이유가, 승차난이 왜 벌어지느냐면 개인 택시 나오는 비율은 비슷해요. 비슷하거나 좀 올라갔을 거예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그러면 데이터 깝시다. 데이터 까보라고. 개인 택시 가동률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2018년 기준, 2021년 기준 까요. 이거 데이터 까라고. 까서 보여주고 법인 가동률 보세요. 야간 승차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한두 사람 콜 골라 잡는다고 해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언발의 오줌 누기야. 그거 뭐 건수 보니까 뭐 1년에 2,000건? 1년에 2,000건이야. 민원 2,000건 갖고 그거를 지금 단속한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간에 대한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데 법인 택시 갖고는 야간 가동률을 높일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왜? 사람들이 야간반을 안 타려고 그러니까. 택시TV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맥을 짚는 건지는 서울시가 법인택시 야간 가동률 대차대조표 가져오면 됩니다. 나는 분명히 법인택시 사장님들이나 기사님들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요즘 누가 야간반 타요? 주간반 타지. 저 할 때는 야간반이 더 좋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메꾸려고? 법인택시 회사에 돈 주려고? 지원하려고? 해주셔요. 그러면 빨리 지원할 것 같으면 빨리 지원해봐봐. 아니 그리고 일단 월급제가 일단 시행이 됐는데 안 하잖아요. 월급제 시행이 됐으면은 야간 탈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거 뭐 단속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법은 그렇게 만들어줬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업계는 지금 이 승차난을 풀려면 결국은 이제 나머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택시 노조의 반대를 풀고 하고도 개인택시의 부재를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인님이 말씀하시네. 콜이 100만 건인데 하루에 100만 건이에요. 근데 민원은 2,000건. 1년에. 1년에 2,000건. 하루에 100만 건인데. 그런 부분들이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제는 데이터 가지고 노조를 설득하실 때가 됐습니다.
노조를 설득하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민원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 민원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법인택시 8비 들고 내가 그 TV존에서 나온 거 보니까 전부 다 법인택시들 고르고 계시더라고. 개인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거의가 그러신 부분들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의 이동권이 침해받는 사태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급을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간대에 네. 늘려진다. 네. 그래서 우리 모빌리티 위원이셨고 모빌리티 위원이셨고 이찬진 대표가 우리 택시TV에 그 영상을 퍼 가시면서 10만 팔로우죠. 10만 팔로우십니다. 10만 팔로우. 실버 버튼. 실버 버튼.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택시 승차 거부를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다.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에 공급을 늘려주는 것이고 이건 부재를 없애고 그래도 더 필요하면 심야 할증 요금을 늘리면 되는데 서울시는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찬진 대표께서 서울시장님을 태그를 했죠. 이건 뭐냐? 지목을 해버렸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보세요. 네, 이거 파란색은 태그를 한 겁니다. 태그를 한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보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한번 봐봐. 시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을지 모르겠어요. 시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은 공급을 늘려야지. 공급을 늘리든지 요금을 올리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시켜야 될 부분들이고 요금을 올리는 게 어려우시면 일단 공급부터 늘려봅시다. 그런데 법인 택시에서는 이제 공급을 늘려줄 방법이 없어요. 심야 시간대에 아무리 배차과장이 기사들에게 야간반 좀 타라 안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데. 보너스 줄게 이런 말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급을 늘려야지. 근데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부재 딱지를 폐지시키세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또는 성남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시행을 해보시고 12월 1월까지 또는 1년 한시적으로 해보시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서울시, 모빌리티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제안합니다. 당장 연말까지 또는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부재 풀어봅시다. 어떠세요? 서울시장님. 나도 진짜 헬스장 좀 가고 싶다. 부재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댓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분명히 보고 있는 거 알아요. 가동률 보세요. 법인택시 가동률, 개인택시 가동률 몇 시부터 시민들이 몰리는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오후 밤 12시까지의 법인택시 가동률이 2018년보다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만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제가 아까 지금 한 회사 예를 들었지만 150에서 200명을 유지하던 회사가 50명이 빠져나가서 100에서 150명으로 줄었다. 이건 지금 티블루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건이 좀 괜찮은 회사예요. 그리고 법인택시 사장님이 이준석 대표 왔을 때 30% 가동률이라고 그랬어요. 30% 가동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서울 시내에 23,000대의 법인택시 중에 가동률 30%면 7321 7,000대입니다. 맞죠? 아이고. 맞죠? 7,00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알라신의 마음으로 니네들 그 7,000명이 1차 하나도 안 주고 교대하는 걸로 내가 계산해 줄게.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지?
그래. 내 부처님의 마음으로 니들 나는 30%라는 가동률을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법인택시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 가동률이 30%야. 23,000도 7321. 네, 진짜 부처님의 마음이야. 30% 7321. 그다음에 하면 7,500, 8,000대 잡아드리겠습니다. 다 줘서. 8,000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9,000대 잡아드릴까요? 예? 9,000대 잡아드렸어. 9,000대. 바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주야간 1차 하나도 안 하신 걸로 제가 믿어요. 9,000대. 본인의 가동률 얘기하셨으니까 곱하기 2. 18,000명입니다. 네. 18,000명이에요. 그죠? 네. 18,000명의 소리가 중요합니까? 서울 개인택시조합, 서울 개인택시 인원 몇 명이에요? 49,500명입니다. 왜 우리가 18,000명 때문에 49,500명이 희생해야 되지요? 이거 아닙니다. 또한 이 희생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이득을 본다면, 편리해진다면 개인택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시민들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양보하고 참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왜 18,000명이 되지도 않겠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8,000명 때문에 49,500명이 희생하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서울시는 이제 말해야 됩니다. 버스만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버스만 늘릴 생각하지 말고 택시들이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30%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동률 30% 때문에 가동률 90%가 돌아다니는 개인 택시를 희생해라, 양보해라. 왜? 이거 서울시에 답해 주셔야 돼요. 왜 법인 노조 눈치를 봐야 되는, 노조 그리고 50% 가동률이었다가 30%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는 노조 가입률이 20% 줄었다는, 20%가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100분율로 하면 40% 줄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노조원들이. 네. 노조원들이 40%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노조도 이렇게 해서는 못 버텨요. 그리고 40% 빠졌다니까 지금. 한노든 민노든. 심표영님 죄송합니다. 구수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죠? 함께 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저는 법인노조 위원장님들에게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부재는 개인 택시의 이득만 봐서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같은 마음이야. 나는 진짜 하나님 같은 마음이야. 예수님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개인 택시의 이득만 가지고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땡깡 풀어달라고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노조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부재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네. 논점은 어디냐? 시민이에요. 시민들이 내가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돈을 더 벌고 또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부재를 풀어서 시민들이 편리성이, 이동 권리가 높아지느냐 마느냐만 보셔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님은 부재를 푸는 것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행위인지, 부재를 묶어놓는 것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행위인지, 시민들이 어떤 게 더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만 논의합시다. 그 원칙만 세워주시면 우리한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참겠습니다. 단순히 법인노조에서 반대한다고 그거는 못 참겠어요. 우리 서울 정말 나는 못 찾겠어. 서울조합이
솔직한 얘기로 멍청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거기서 요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네. 우리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그건 객관성을 잃었어요. 서울조합도 성남조합도 네. 법인노조도 시민들의 편에서 택시가 존재하는 건지 법인노조 니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커밍아웃 합시다. 개인 택시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이유가 있고 용기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재를 푸는 것이 시민들의 부재를 감아놓는 것이 막아놓는 것이 시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하는 거라면 우리가 참을게. 부처님 마음으로. 너도 참을 거지? 네, 참습니다. 참아야지. 네. 참는데요. 인천의 하기종 이런 부분들도 참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법인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로 부재를 못 푼다? 이거 못 참겠습니다. 네.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참을게요. 근데 법인노조를 위해서 특정 집단을 위해서 부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건 못 참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이럴 나 같으면 박수 좀 친다. 제 논리에 한치의 틀림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서울시? 없죠? 푸셔요. 풀어주세요. 풀어야 돼. 네, 이제 풀 때 됐습니다. 왜? 법인이 야간 가동률이 줄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한다고 그러지만 다음 주부터 조금 풀린다지만 결국은 10시입니다. 또 풀리는 시간이 12시, 풀어줘 봐야 12시까지예요. 어떡할 건데? 법인 가동률, 법인 타시는 양반들 서울시에서 세금 들여서 월급 줄 거야? 못 주죠. 야간 타시는 분들 플러스 100만 원씩 줄 거야? 못 주죠. 이제는 우리 집단 이기주의로 개인 택시에 대한 부재 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민의 편에서 아니 서울시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안전한 귀가권,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게 지자체의 임무 아닙니까? 수원시의 임무 아니에요. 성남시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라고요. 부재를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 주셔요. 서울시는 법인 노조 때문에 안 된다는 시대의 개소리 해대지 마시고요. 데이터 주세요. 야간 가동률이 법인이 100% 나오는데도 어쩔 수 없다. 데이터 보시자고요. 데이터 보고 법인 택시 야간 가동률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그러면 그 올라가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죠. 야간 가동률은 법인 택시 야간 가동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시민들은 점점 불편해져 있고 야간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골라잡고 있고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부재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또는 지자체가 부재가 풀리면 이건 명백하게 유튜브들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조합 숟가락 들고 들어오지 말아요. 성남조합 숟가락 들고 들어오지 말아요. 인천조합 조금 들어와도 돼. 거기는 했어. 했어. 거기는 했어. 하기정 TV님이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천조합장님은 했어요. 네, 조금 했어. 조금 했어. 거기는 숟가락 들고 들어와도 돼요. 거긴 들어와도 돼. 이거 유튜브들이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퍼뜨릴 예정이고 부산 이사장님 뭐 하셔요? 빨리 하세요. 빨리 숟가락 들고 들어오셔요.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부재 해제에 있음을 천명합니다. 하기정 TV 2만 원명. 하기정 보고 계셨어. 하기정 TV 민과 신번의 이동. 명분 없는 택시부재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예, 하기정님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기정님. 강제 부재 철폐하라. 예, 유튜브들이 먼저 시작. 물론 인천 지역에는 인천 이사장님 앞장 1인 시위 해주셨어요. 하기정님, 인천 이사장님 굉장히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힘을 합쳤단 말이에요. 되게 보기 좋아요. 성남 지부장님 빨리 가셔야 성남조합으로. 수원 이사장님 빨리 가셔야 거금 경기조합 이사장이시고 서울 차순선 이사장님 빨리 가셔야 서울시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튜브 모르겠어요. 하기정님 어떻게 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우리 막가파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이 택시 TV 입장에서 서울조합에서 지금이라도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나와서 풀게끔 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요청해서 푼 거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서울조합에서 힘써서 부재 풀었다고 제가 선전해드리고 만만세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남조합에서 그러면 네가 먼저 주장할 거야? 내가 먼저 그래도 조합장님 나중에 할 거야? 아니면 조합장님 고생하셨습니까? 할 거야? 좀 조합장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얼른 어젠다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조합들 잘 보셔. 이러다가 진짜 부재 풀리잖아. 풀릴 때 됐다. 이러다가 풀리면 결국은 유튜브도 못한 조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원조 싸움 안 할게요. 풀어주세요. 낼름 밥상 차려드렸어요. 낼름 가져가셔요. 낼름. 얼른 가져가셔요. 저희는 누가 부재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택시TV는 누가 부재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재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만 중요합니다. 부재만 풀릴 수 있다면 원조가 누구면 어때? 서울조. 그리고 진짜 부재 푸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들 이제 제보 전화로 한번 따져보세요. 절대 못 이깁니다. 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조 싸움하지 않겠습니다. 원조 싸움하지 않겠어요. 서울조합에서 지금이라도 부재 푸는데 목소리를 내주셔서 부재가 풀리면 서울조합 공로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어영부영 눈치 보고 있다가 부재가 풀리면 유튜브들한테 이거 다 뺏깁니다. 부산조합장님, 부산 이사장님 털려요. 유튜브 때문에 풀렸던 소리 들으셔야 되겠어? 조합원들한테 돌 맞아요. 유튜브도 푸는 부재를 여태까지 조합에서 뭐 했느냐고. 안 그래요? 다음 달에 그러면은 서울시청에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제 조만간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네. 저도 다음 달에 한번 들어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키고. 네. 그래서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어젠다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뭐 하기정 대표님도 그렇고 막가파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원조 주장해서 우리가 풀었다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는 그냥 풀리는 걸로 만족을 해. 나는 풀리는 걸로 진짜 만족을 해요. 풀리는 걸로 만족을 해. 이 정도 해줬으면 뭐 우리 할 일은 다 했잖아. 빨리. 네, 밥상 차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밥이 뜸이 들고 있어요. 내가 오늘 법인 택시 가동률 떨어졌다는 소스까지 줬어요. 법인 노조가 이제는 푸시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왜? 자기네들 머릿수가 좀 떨어졌거든. 못해. 내가 알고 있어. 에? 다 들어와. 어떻게 하겠어? 이제는 밀어붙일 때가 됐다. 그래서 홍시로 원래 그렇잖아. 빼치고 거름 주고 해봐야 소용없어. 따먹는 놈이 최고야. 과일. 연말에는 부재 없는 택시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네. 하지만 할 말씀이시고 마지막 마무리 하시죠. 네. 스타벅스는 골목 상권이 아니다. 그래요. 오늘 황마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는 이찬진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 좀 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마가바 TV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택시 공제보험을 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 택시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바꾸실 분들, 김진영 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입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택시 사보험 이야기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유료 광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 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